재단의 홍성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 이제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전 교수님이시고 또 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스 자이젤 재단의 베르나르트 젤리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뭐 각자 분야도 많이 다르시고 전문성도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끊거나 이러질 않고 말씀 마치신 후에 이제 계속 각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대체로 한 7분에서 7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현재 국립산림과원장 맡고 있는 박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원래 저도 숙박하면서 같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면서 특히 우리 김필주 학장님이나 이렇게 명단에 보면서 오랜만에 뵙고 여러 가지 좀 말씀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내일 저희 농림해양수산 분야 종합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또 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좀 이석을 한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게 우리 남한의 산림과 그리고 북한의 산림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개괄적으로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아주 단적인 결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태어나서 자란 곳이 여기 강원도 화천입니다. 아버지가 군에 계셔서 이쪽 지역에 쭉 지내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쭉 다녔는데요. 그때 사실 우리나라 근처에 보면 진짜 저희가 사는 동네에 보면 거의 다 민둥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데가 이제 강원도 군인들이 있는 데다 보니까 조금만 더 산으로 들어가면 사실 울창한 숲이 많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7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북한 산림을 우리가 이제 논할 때도 사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 윤영기 원장님 상임 대표님이 계실 때 제가 그때 기후변화 연구센터장 그리고 국제산림연구 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북한 연구하는 분들한테 조금 우리 시각을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항상 북한 산림은 황폐화돼 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그때 당시에 한 30% 가까이가 황폐화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복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럼 나머지 70%는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북한의 괜찮은 산림을 우리 남한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활용할지도 한번 미리 검토하면 어떨까? 그런 걸 처음 제가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도 사실 남북 협력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나중에 과정이 좋아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미리 검토라는 연구를 해보자. 저희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얘기했던 동북아 신경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들을 저희가 사실 미리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심각하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남한이 했던 것보다 한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캐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제산림연구과장도 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가서 ODA 때문에 이렇게 가보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때로는 우마차까지 같이 섞여서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맞아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가 섞여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북 산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사실은 북측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나름대로 남한보다도 더 잘 산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냈고요. 그러다가 90년 초반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립을 하려고 하다가 고난의 행군 시대를 지내면서 본격적인 황폐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벌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 남한은 50년대 광복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 계속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땔감 써야 되고 그러니까 황폐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70년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모습, 60년대, 70년대 힘들었던 모습이 북한에는 90년대, 2000년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사실은 광복 이후에 나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많이 심었고요. 그런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산림청을 만들고 그리고 내무부로 옮기고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가면서 7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녹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북한도 실제로 많은 실패를 김정은 시대가 들어와서 우리 사실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좀 가야 되겠다. 박정희 시대에도 우리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남북협력할 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우리같이 산악이 많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집 지어놓고 해봤자 장마철에 홍수 나면 다 쓸려 내려가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주거 그리고 식량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산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치산치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북측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산림 개조를 해서 제대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녹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나중에 80년대 말이 되면 녹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때 국민들한테 불만이 나옵니다. 나도 나무 심었는데 우리 이 산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뭐야? 쓸모 있는 산을 만들었어야지 하는 비판을 우리 남한 정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화 계획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북측도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산 보물산을 만들어야지. 제가 사실 북측 친구들도 자꾸 만나면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남측에서도 아카시나무, 리기다 소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녹화는 됐다는데 쓸모가 없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산 못 만들어요. 우리 당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비타민 나무 심고 뭐 쓸만한 나무들 심는다고 하는데 다 죽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제가 중국이나 같은 데 가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토양인데요. 토양이 안정이 안 돼 있는 비료 성분이 없는 데다가 그런 나무 심으면 열매 특히 많이 맺어야 되는 나무들은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좋은 나무 몰라서 안 심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산을 안정화시키고 산이 버틸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학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발 우리 당에 와서 설명 좀 해주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을 고려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남한은 산림 문화를 이야기하고 이 산을 어떤 식으로 잘 써서 제대로 활용하고 가치를 발휘하면서 일반 국민도 좋아하는 산을 만들까 논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북측이 저희보다 한 30년 늦었지만 지금은 그걸 막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만나면 추출물을 가지고 어떤 좋은 유용한 약 혹은 식품 이런 것들을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 친구들도 사실은 문화활동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동북아 신경제 구상을 하면 묘양산 지역도 있지만 원산이나 우리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관광단지로 어떻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미리 협의를 해서 만들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 구획하듯이 산림구획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할 건가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간다면 우리 남북협력도 될 거고요. 이게 한 분야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실패를 했어요. 특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산림 녹화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되는데라는 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산이 제대로 안정이 돼야 치산치수 얘기한 것처럼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러면 막혀있던 수력발전도 다시 돌리고 에너지 문제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더군다나 기후위기 시대가 돼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녹화한다고 해갖고 그냥 좋은 경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NDC 문제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돈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살림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그린 대탕트를 이끌어 봅시다라고 그런 논리를 제대로 갖고 설명을 하면 우리 남측에도 우리 국민들도 설득을 해야겠지만 북측에 있는 당 간부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설명을 다 해주면서 이끌어가면 좋은 결실을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바로 할까요? 근데 이거 하고 또 세컨 라운드로 뭐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로 다 끝인가요? 그에 따라서 제가 좀 조절하려고요. 아, 다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예, 반갑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잘 모르시죠? 아까 한국기술연구원이라고 또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데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설계, 시공, 관리. 그 저희는 우리 밖에 나가면은 다 그 저희 연구원 관련되는데 건물부터 시작해서 도로, 철도, 환경 문제, 건설 정책, 물 수자원, 홍수 이런 데 넓은 걸 하고 있고 저는 남북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이 사실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해왔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전까지는 전혀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부원장 할 때 그때 이제 MB 정부 때 524 조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북 협력이 시작되면 뭘 하더라도 오늘 주제도 그래서 저는 살림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밑에 협력을 하려면 도로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득을 해서 그 당시 원장님을 남북 관계된 일들을 팀을 조직하고 지금까지 이제 10년 이상을 해왔고 지금 뭐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쪽은 제일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림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위에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제가 오는 길에 제가 내일 무슨 큰 상을 하나 타러 부산에 가는데 저희 연구원에 뭐랄까 식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는 길에 어디 한 군데 들러서 나무 심을 걸 좀 봤어요. 봤는데 조그만 나무 하나도 한 500만 원 하더라고요. 500만 원. 저 앞에 저런 나무 아마 1000만 원은 할 겁니다. 전 멋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산에 있잖아요. 나무가 이게 뭐 그렇게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엄청난 자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는 길에 했는데 그리고 한반도하고 이제 강원도 지역의 산림 협력 성공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 2가지 정도 인프라 관점에서 뭘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이걸 기반으로 글로벌을 지향하는 인프라 조성 방향을 몇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전적 의미의 그 인프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필요하고 철도, 하천 하는데 그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인프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메타 인프라.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인프라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와 산림 협력을 이야기하려면 선결 과제가 남북한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고 생각들이 다 틀리실 거예요. 그렇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개발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지속 가능한 숲과 같은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인프라죠. 그죠? 현재의 그런 것들을 잘 갖고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여러 개인 집단 간에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 마음 인프라가 선결돼야 된다. 이것은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문제고 해결 방식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미국의 그 재미과기업 그 플래너리 세션에
7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과학혁명, 물질 위주의 길을 걸어왔는데 인류가 불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신과 문화, 윤리, 도덕이 물질과 과학과 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미래는 밝고 한반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산림협력과 인프라 관점에서도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7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오리지네이터가 이제 될 겁니다. 앞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강원도 보면은 이제 자연 환경이 굉장히 넓고 생물 다양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 확보해야 하는 개발 인프라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고 그게 아마 불만인 도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은 아마 경제 개발로부터 좀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인프라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야말로 개발 인프라와 보전 인프라를 잘 조화시켜서 대땅틀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중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과 강원도 사람 그죠? 그리고 개발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멸종 위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 남북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마당에 무슨 협력이냐 하는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끼리도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마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역 기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데 이 강원이라는 걸 보니까 강원이 한자로 강 플러스 건원 원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큰 강의 건원이 강원이더라고요. 저 이번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강원이 큰 강의 건원이니까 태백산 줄기도 있지만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보면은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홍수라든지 이 치수와 관련된 게 숲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다 베어버리면은 금방 홍수 나버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의 숲이 황폐해지면은 이 수계 자체가 영향을 다 미쳐가지고 임진강 해가지고 홍수 남한에 우리 댐 방출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뭐 그럽니까? 그래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상생의 관계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굉장히 그 근원적인 자리고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이 이런 길을 걸어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도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이런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 한국 내에서 그렇지만 남북 강원도 산림 협력이 통념과는 다르게 남북 인프라 협력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글로벌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남북 협력, 산림 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협력입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 뭐 UNFCC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을 보면은 제가 북한 인프라를 보면서 전에 놀란 게 뭐냐면은 도로하고 철도 접도구역 20m를 나무를 쫙 심게 돼 있습니다.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도심 홍수 같은 것도요. 우리가 산에만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심에서 숲을 조성하고 요새 제가 연구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도를 투수 블럭을 이용해서 밑으로 물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막 밑에 배수 터널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원천적으로 원인을 줄여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도시에도 사실은 숲이 많이 들어가고 나무가 많으면은 홍수 같은 걸 줄일 수 있죠, 그죠? 산에도 나무가 많으면은 줄일 수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치수 도심 홍수하고도
산림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이 나무를 잘 심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북한 정책을 보면은 수림화하는 것과 함께 원림화 정책. 원림화는 도시나 이런 데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고 뭐 철도변 도시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하는 게 원림화 정책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좋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그 UNFCC하고 북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재난재해 저감 전략계획, 또 국가환경보호 전략을 공식화하고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에서 내후년까지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치산치수 10년 전망계획, 농촌발전 10년 전망계획, 이걸 전체를 같이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두만강 쪽에 훈춘부터 단동까지 몇 박 며칠에 걸쳐서 접경 지역을 쭉 거치 이제 북한 관계된 분들하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좀 오해를 했었어요. 이래 보면은 호전제를 하고 하면서 논밭을 산을 깎아가지고 막 접경 지역에 엄청 해놔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그 뒤에 산림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넓은 곳에 뭐 성공적으로 잘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다는 저는 산림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황폐화 측면에서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도 또 북한에 아까 그 20m 조성하듯이 배울 건 배우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이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 다양성 뭐 정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놓은 것이 NBS, Nature Based Solution, 자연 기반 해법,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거는 너무 압축 성장 위주로 해왔, 지금 경상도 과거에 좋아했는데요. 앞으로 실버타운하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은 여수하고 다 또 호남이라고 요새 생각하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그런 네이처와 함께 가는 Nature with Infrastructure의 개념의 방향을 우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북한은 이제 우리 같은 길을 안 걷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좋은 점은 같이 전수하고, 우리가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안 좋은 점, 네이처와 함께 자연과 함께 가지 않는 그 점은 북한과 협력해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없다 해서 이제 그린 대땅트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없는 용어인데요. 화이트 대땅트. 왜 화이트 대땅트냐? 그린 대땅트라는 것은 그린이라는 단어에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색깔이 틀리고 이념이 틀리고 이해관계가 틀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려면은 먼저 종이를 희게 하라. 그림 그리는 일을 하려면 회사, 소후, 희게 만든 다음에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경제 발전의 색, 뭐 압축 성장의 색, 또는 지속 가능하다는 색, 이런 색들을 각자가 내려놓고 지우면은 무슨 색이 나오냐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 흰색의 바탕 위에 서로가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인류의 대탕트라는 생각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자연계에는 흑색과 백색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지금 공간을 보라보면은 저 빛의 삼원색은 빨강 세 개의 RGB를 섞으면은 무슨 색이 나옵니까? 우리가 만든 색을 섞으면은 흑색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계 내에 있는 색은, 빛은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느냐 하면은 무색이 됩니다. 공이 됩니다. 그래서 흰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자연과 닮은, 같이 다 섞여서 모든 것이 통과할 수 있는 공의 세계, 무색의 세계로 가는 대땅트. 사실은 무색의 대땅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철학적이라서
화이트 데땅트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혹은 전기의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 그것도 뭐 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관점 말고 그냥 남한의 이익, 그냥 북한의 이익, 남한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통일 빼고요. 사실 이제 에너지만 보면, 특히 전력, 앞으로 전기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첫째는 전력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역 연계가 안 되는 건 동북아밖에 없습니다. 이 전력은 연계가 돼야지 여러 가지 효용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전 세계 전력망이 인터커넥트 되지 않은 지역은 딱 동북아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부족하지만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은 뭐 완전히 다 돼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동북아 연계가 됐건 북한하고의 연계가 됐건 그거는 우리 전력 체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북한의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해왔던 전력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경험과 똑같이 60Hz거든요. 중국은 50Hz를 쓰니까 이렇게 연결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60Hz, 60Hz 때문에 쉽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특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북한 관료도 다 애국적일 테니까 다 이제 비딩 걸리고 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말을 쓸 줄 아니까 같은 60Hz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바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북한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특수를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에 비슷한 건데, 어차피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기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후에 대응을 할 때, NDC를 대응할 때 남과 북이 특수한 관계를 잘 활용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존재하는 이익인데, 대한민국의 이익인데, 이제 이게 정무적인 거는 이제 더 큰 이슈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갈등 있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빼고요. 정치적 갈등이 없다는 전제에서 보면은 이런 이익이 있다. 이제 거기에 산림의 이익,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이익을 다 합치면 이제 그게 갈등보다는 더 이익이 크면 통일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 제가 현대제철을 갔는데 현대제철 사장님이 엄청 그 술도 잘하시지만 잘난 체를 하시더라고요. 봐라 우리가 얼마나 큰지 이러면서 공장이.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이 나서, 저게 사실은 전력 체계는 더 큽니다. 전력은 부산부터 여기 강원도 여기까지 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단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그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전력 체계는 훨씬 더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맥박이 주파수고요. 맥박이 주파수입니다. 몇 번 뛰느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전압이고, 그런데 정교하게 60Hz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되면, 부정맥이 생기면 바로 이제 대정전으로 가는 그렇게 섬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시스템인데, 북한의 전력 체계 역시 우리랑 맞추려면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섬세한 거대 시스템이 북한에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사회적 합의를 백날 해봤자 우리나라의 300명의 국회의원하고 북한의 뭐 대의원하고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다 행복하게 지내자 이렇게 합의해도 사실 엔지니어링 역량에서 논의가 안 되면 협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엔지니어링 역량은 방금 마음의 인프라 이게 남한의 엔지니어와 북한의 엔지니어 간에 끊임없는 표준이라든 기술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정력 당국끼리도 끊임없이 표준이나 규제 체계나 시장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불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불쑥 만들면 이제 정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정동영 장관이 200만 얼마 주겠다고 북한에 그랬을 때 전력 쪽에서 그렇게 막 주었다가는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래 끝났어요. 여러분이 회로 이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0만 주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무적인 부분 합의는 혹시 언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엔지니어 간의 그런 논의와 시스템에 대한 그 정합성에 관한 이야기는 꾸준히 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공돌이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충분히 돼 있어야지 그들의 북한의 NGO와 전략 NGO와 북한의 전력 당국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이거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바로 특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정치적 합의가 있어도 그게 안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전력망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들한테는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정치적 여건과 일치돼 가지고 발현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굉장한 상호 간의 스터디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전선줄 하나 연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그래서 좀 공대생들끼리라도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을 건설기술연구가 같이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막 특수간에 북한 전문가 1000명이 됐다가 갑자기 10명이 됐다가 1000명이 됐다가 이런 게 없이 꾸준히 이렇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성숙된 형태로 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남북강원 그린 대땅트 포럼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and I'm very, very happy to be here, Dr. Hong, Professor Zhang, and I want to congratulate you for organizing this event. However, having said that, I came here and wanted to tell you, how dare you talk about green détente when North Korea yesterday shot 250 rounds in the buffer zone, Friday 130 rounds, every week rocket tests. How can you do so? I really wanted to tell that to you, but when I came here, the road got smaller and smaller, so the infrastructure is very good in Gangwon-do, but suddenly it was so peaceful in this wonderful opening session. And then I found again, yeah, we have to try something for green détente because the peace is here in Gangwon-do, but also absent.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대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린 détente, 즉 긴장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많은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저희가 긴장 완화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오늘 오는 길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강원도로 오는 그 기반 시설이 잘 마련돼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올 때 길이 약간씩 좁아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아주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 오늘 오프닝 세션 또한 아름답게 또 매우 기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저희가 그린 détente,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o how can we bring this peace to fruition, or how can we have this peace also for North Korea? It will not be easy because not only North Korea doesn't seem to want anything of that, they want more tension, but also in South Korea it's so contentious, the issue, and Dr. Pak mentioned it's current audition of the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parliament. I mean, you don't have a consensus of what to do. And if you would take $10,000 and give them to North Korea,
and they would not plant trees with it. It would be a scandal. So what I really think, the first thing for green détente, we need to find a way that we not always rely on government or government institutes, but much more on private actors. You could say we need a form of privatization of the green détente. And I want to explain that a little bit with our example, but also others. 네, 그 북한과 남북한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것은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긴장 완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박현 박사님께서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ODA 측면에서의 접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북한 당국에 또는 북한 관계자에게 $1,000 이상의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산림을 조성하는 데 실제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그것이 다른 곳에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국가 단위에서 정부 단위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good thing is that North Korea really, as you mentioned, it needs everything. They need infrastructure of the mine. They need engineers. They need professors of economics, of all kind of sciences. They need to be trained in everything, and they are willing to do so. We work mainly in the green field, really. That is forests and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In all those fields, plus many others, North Korea is interested. So that's a good precondition. They are not close to learning. Actually, they are very eager to learn.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앞서 말씀해주신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의 좋은 점, 북한 당국에서 또는 북한 전문가들은 그 배움에 대해서, 능력 배움에 대해서 매우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다 능력 배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린 이슈, 산림을 포함해서 기후 변화, 거기에 그 외에 CDM이라든가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그 요구하는 부분, 말씀하셨던 엔지니어 차원이라든가 또는 과학자 측면의 접근은 북한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it's possible to work with them in these fields. And I want now not to talk about our foundation first, but here's a professor sitting who works since long time, very successfully with many farms in North Korea. It is possible because he doesn't come as a representativ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s the tragedy, but also the reality. As long as you wait for good times, like 2018 was a good time, 2002 to 7 was a good time. But then you will always wait a long time and nothing happens. But if we would do more private initiatives, we can do so many things with North Korea. 네,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지금 앉아 계신 김필주 박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8년도 또는 그 전 또는 그 이후에도 현재는 아니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국가 단위로 진행했을 때 그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2018년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 진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민간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You will say, okay, it's easy for Korean American, Haewe Tongpo, it's easy for German organization, but what about Korean? Now we work since 2012 on inter-Korean cooperation seminars or meetings, which we cannot call inter-Korean because that's prevented by law in North Korea, but we call it an international meeting, and we invite mainly South and North Koreans, plus a few scattered foreigners, talking in Korean about issues like medical cooperation, climate change, forestry, biodiversity, water. What else? We had really a wide array of meetings, and it was possible not only in good times, but also 2016 or 2017 when there was really a lot of attention. And currently we invited the North Koreans
online to join the Ramsar COP, which is upcoming, and the UNFCCC COP, and they're preparing no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join there.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코리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의료 분야일 수도 있고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 산림 관련된 부분, 생물 다양성 그리고 습지라던가 이런 전 지구적인 이슈에 포함해서 저희만의 그러니까 남북한만의 이슈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때 저희는 인터코리안 그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터내셔널 즉 국제 협력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제 협력 세미나를 진행할 때 남북한 전문가 많은 남북한 전문가가 참석을 하면서 공통 언어로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인터내셔널 세미나이기 때문에 몇 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6년, 17년도에도 저희는 이러한 교류 협력을 남북한 전문가 간의 교류 협력을 지원했고요.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달 11월에 진행이 되는 람사르 COP라던가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실제 온라인으로 또는 사전 녹화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That's the next level of challenge then, that North Koreans cannot travel in the moment. But fortunately, not only we can do online, they are 30 years below and maybe longer in forestry, but at least they have this one room in their whole country where they do Zoom seminars. And we did until now 6 or 8, 7, you know it better than me, in forestry, in medical, in animal disease, in green growth. We had now a long series on green growth, and it's very rewarding to see them join this and trying to learn. And I think if we had more initiatives from your side, but not a government institute, but let's say a private initiative, you work together with Chinese scientists, you know, or with whatever, all around the world, and say we invite North Koreans for training. It could work. Not in the name of South Korea, but in a consortium with others together. And I think that's really the way to go for the time being. 아시는 것처럼 북한 분들과 계속 교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도 온라인 강의로 7번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산림도 포함되어 있고 의료라던가 경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할 때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민간 차원의 이니셔티브 측면에서 오늘 같은 이런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컨소시엄 형태로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유니코리아, 그러니까 통일을 나눔 재단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ow the next and last challenge is Nambuc Kangwon. I mean, that is really very, very difficult because, to be honest, you have no counterpart in North Korea. You have a province which can talk for itself. You have Gun level, you have sea level, but the North Koreans, they're completely under the central rule. It cannot simply say we want to meet the Inmin Uywanhee of Wonsan or so. It's very, very difficult. We sometimes meet these people, but they have no own voice. So it's very difficult. And there again, I think the only way is indirect cooperation to say we sponsor a project in Puk Kangwon-do, but not as Kangwon cooperation, because really it could be with a central organization, maybe with the MOL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the forest sector, or maybe with the Fisheries Institute in Wonsan or so, with an international fishing topic or so. That could work, but this other level, simply there's no counterpart for you. 오늘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남북 강원도 협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지방자치제라는 개념이 없고 저희가 만약에 남북 강원도 협력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쨌든 중앙집권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원산에 있는 뭐 국토환경보호성과 원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수사나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형태로 진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남북 강원도 차원의 협력은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다시 And well, the last one would be then to say, Professor Zhong and everybody at Halle University, I'm really grateful for you. Had I been in Seoul, I would have been more skeptical. Coming here, that makes me again believing a little bit in Green Détente, because it's so, yeah, there's so much strife, and North Korea very aggressive, but also South Korean politics is very aggressive. I mean, yeah, we work for Green Détente. We don't feel we are communist. We also certainly don't feel we are sucking up to North Korea, but it's such a minefield, even working on North Korea. That's why I also think if the state would give a little more autonomy, that it's not all centered on the government, but that people can then say, we want to meet them in the field of mathematics, in engineering, or there would be so many ways you could indirectly communicate. And I want to invite all of you also to do this together with us as much as it's possible, or on yourself, and I wish you all the success for that. 죄송스럽게도 제가 젤리거 박사님의 마지막 문장을 지금 까먹어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대진 박사님을 포함해서 한라대학교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회의, 남북 강원도 그린 détente 협력 관련된 회의가 서울에 있었다면 좀 더 제가 크리티컬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고, 오면서 실제 남북 강원도가 강원도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2분 정도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아니면 여기서 바쁘시다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국제산림연구과장을 하면서 산림 분야도 남북 협력을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꾀를 낸 게 국제협력으로, 저희가 산림자원 쪽에서 국제협력으로 옮겼고요, 다자협력 체제로. 그러면서 한스자이델도 만나고, 저도 계속해서 외국에 나가서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이라는 이름으로 못 만나는 시츄에이션에서도 계속 만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지금 우리가 모색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린이라는 걸로 너무 한정하지 말고 좀 더 열어서, 다 분야가 와서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데에서 캐치해주고 또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풀면 결국은 이게 진도가 계속 나가게 될 거다. 한쪽에 너무 전념하지 말고 이런 모습을 가고요. 사실 강원도 중심으로 도별로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스페시픽하게 가기를 또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센트럴 거버먼트하고 같이 해서 잡은 다음에 그 대신 여기를 시범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좋을 것 같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런 면들을 부각하면서 가면 얼마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손자를 봤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같이 이제 생일이 날짜가 얼마 한 일주일 간격이라서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저항절개하지 말고 자연분만을 해라. 이제 왜 그러냐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은 그 자연스러워야 된다. 내 얘기를 놓는데 저항절개하면은 그 힘들긴 힘들지만 그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그 힘든 고통 같은 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애기도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지만 유대감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엄마도 더 애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들은 저항 다 그런 건 아니죠. 저항절개를 좋아한다, 편하니까. 그래서 막 실컷 몇 시간 고생시킨 다음에 자 하자 하면 다 산모들이 따라서 한다. 절대 하지 마라 했더니 14시간을 참고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전에 집에 있는 열대나무를 한번 톱으로 썰어보니까요, 너무 잘 썰려서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시사철을 겪는 우리 나무는 겨울에는요,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 이 성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두께는 얇지만 조직이 치밀해서 여름에는 성장을 하고 전체로 복합 구조가 되어버려요.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대들보로 쓸 수 있습니다. 겨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은 역경, 어려움, 힘듦이죠. 동물들도 하면은 없습니다. 동면합니다. 그때 기운을 축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노자가 한 이야기 중에 보존할 존자에 밤야자에 기운 기자가 있어요. 밤의 기운을 보존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쉬는 음의 세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밤에 잠을 자고 겨울 힘든 일이 있을 때 에너지를 축적하고, 겨울에 준비를 하고 농부가 씨를 준비해야지 봄에 제대로 씨를 뿌리고 발화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애들 밤에 있잖아요. 클럽 돌아다니는 거 막아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동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2, 3년마다 한 번씩 서로 통화했다가 끊었다가 통화했다가 수십 번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국제 정세나 과거 역사를 볼 때 우리 국방 능력이나 경제력, 힘을 확실히 키워야죠. 그 자력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흰색의 대땅터, 무색의 대땅터의 길을 걸어가는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마지막으로 분단되어 있는 전 세계 딱 하나의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전 세계가 쳐다볼 겁니다. 여기서 어떤 길을 우리 한반도가 걸어가느냐가 미래 인류에게 큰 메시지를 줄 겁니다. 세계적으로 ODA를 통해서 수원국을 통해서 공력으로 된 나라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 K 클래식이 20년 동안에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이 700여 명이고 우승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살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몇 가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북한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러나 자력과 국방력과 힘을 가지고서 국제 무대는 냉급한 겁니다. 그러가지만 그 마음 바탕은 희귀하고 빛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주자. 그것이 저는 7차 산업혁명의 길이고 새로운 모습,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못 해내는 거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모인 분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 그린으로 모인 분들이니까 제가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은 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이신데 말씀은 사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실. 예, 알겠습니다. 예. I agree there doesn't need to be only green détente, but it's also true that green détente is probably the most successful now because North Korea is surprisingly interested in everything green, and it's not interested in, I mean, energy coopera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y, cooperation in all other fields so difficult, either from North Korea or from sanctions point of view. So in that sense, I would be really happy for green détente to happen, and many people sit here which have already experience with it, and we should really take the North Koreans by their word. And if they say we want to join climate policy, we want to join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UNFCCC, we really need, or UNCCD, we need to work with them in these fields. 네, 저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트 대탕트도 좋지만 그린 대탕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성공적인 대탕트 사례가 그린 대탕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에서도 그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중요성, 다른 분야에서의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최근
최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파트가 그린 대탕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제재라던가 북한 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대탕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북한 전문가들과 환경 레짐 안에서 UNCCD, UNFCCC, 람사르크 다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씩 만나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북한 관계자분들, 남북한 전문가분들이 모이는 그린 대탕트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 제가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웬 공학도인데 이상한 그 인문학적이고 정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린 대탕트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이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 한번 이제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참고로 우리나라 환경 관련 기관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금년 2월부터 21개 정부 출연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이제 연구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후 변화 문제, 그다음에 그 환경 그린 대탕트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갖고 있고 현실적 세계에서 현재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린 대탕트라고 제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현 원장님, 그리고 김병석 원장님, 그리고 김창섭 교수님, 전 이사장님, 그리고 베르나르트 젤리고 대표님, 예,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